안녕하십니까. 벌써 5장 해외 시장 선택 및 확대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4장에서는 해외 고객들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고 구매자 집단이 어떻게 제품을 평가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마케팅에서 확장해 가지고 해외 시장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1절에서는 세계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세분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해외 목표 시장을 어떻게 선정하고 측정하는지 설명드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3절에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해외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STP 전략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에서 참고 영상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도입 사례 같은 경우에는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북경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브랜드의 중국 시장 STP 전략, 그래갖고 시장 세분화하는 과정이라든지 1단계부터 3단계, 그 다음에 소나타 시장의 목표 타겟 그룹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측정한 거,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위한 경쟁사와의 어떤 전략 같은 것들, 포지셔닝 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고 좀 오래됐지만은 우리가 STP 전략을 해외에서 활용하고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도입 사례를 계속해서 활용을 요 자료를 누락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도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북경 현대 소나타 브랜드의 중국 시장에서의 STP 전략은 제가 좀 오래되고 올드됐다 해가지고 최신 자료를 찾아갖고 설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료 나름대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북경 현대자동차에 기아자동차까지 해가지고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참여할 때 거기서 귀중한 자료, 내부 자료를 얻어가지고 이 중국에서의 북경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소나타 브랜드 자동차를 STP 전략을 했는지 내부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설명하는 책자를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때 당시에 현대 측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가로 글로벌 다국적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면은 중국에서 STP를 활용하고 전략을 쓰고 있는지 자료를 구해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내용이 다른 거에 응용해갖고 접목시키는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으로서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경 현대는 북경 자동차라는 중국 로컬 기업과 현대자동차가 합작해서 만든 법인으로서 북경 현대자동차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2002년도에 소나타를 중국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글로벌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갖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나타의 시장 세분화는 여러 기준 중에서 하나의 시장을 서로 다른 제품이나 마케팅 믹스를 원활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구매자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요. 시장 세분화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지역별, 도시별, 제품별, 성별, 연령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광활한 면적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인구수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3단계로 나누어 갖고 중국 자동차 시장을 나눴는데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라이프 스테이지와 자동차 구매력 지수를 합성하여 6개의 뉴 라이프 스테이지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관한 세분 시장과 뉴 라이프 스테이지에 의한 세분화 기준을 이용해 갖고 18개의 세분화하여 세분 시장 구조 및 세분 시장별 특성을 파악하고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지 1, 2, 3를 통해 갖고 세분 시장을 나눴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갖고 3개의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6개의 라이프 스타일 스테이지를 통해 갖고 3, 6, 18, 18개의 세분 시장을 했는데 1단계 세분 시장에서는 우리가 로우 컨선 해가지고 소득이 좀 낮고 30세 이하의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 그 다음에 하이 오우너 해갖고 고소득층의 남성 집단이라든지 컨서버티브 해갖고 소득이 낮고 고연령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했고요. 세분시장 2단계 과정을 거쳐 라이프스타일 6단계 해가지고 구매력이 높은 미혼 40대 이하의 기혼 남성, 첫 번째 구매력 낮은 미혼 40대 이하 기혼 남성, 세 번째 구매력 중간의 기혼 남성, 구매력 높은 40대 이상의 기혼 남성,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구매력 낮은 여성이라든지 여섯 번째 구매력 높은 여성, 이렇게 해갖고 총 18개의 세그멘테이션을 구분을 했고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봤을 때 구매력이 중간이고 기혼 남성 대상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 높고 미혼이면 40대 이하의 기혼 남성이 17.6%로 좀 높은 세그멘테이션 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어느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야 될까 봤을 때 하이 오운드 해갖고 로우 컨선 해갖고 타겟 1과 타겟 2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타겟 1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이 이런 기준에 따라 나뉘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이 높은 타겟 2 해가지고 하이 오우너 집단 해갖고 목표 시장을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타겟 1, 2를 중심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겟 1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프렌들리를 강조하여 폭스바겐 산타나 2000의 주요 수요층을 대상으로 해갖고 소나타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 판매량을 쉽게 높일 수 있는 타겟 1을 공략하는 포지셔닝 전략을 세웠고요. 타겟 2 같은 경우는 어코드나 파사트의 주요 모델을 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하여 공략하고자 이런 포지셔닝 맵을 통해 갖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역동적이다, 적당하다, 이게 다차원 척도법으로 해서 다양한 그림을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는 현대 기아차 내부 자료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을 배울 수 있는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의 개념은 우리가 마케팅 원론이나 마케팅 관리 수업 시간에도 개념을 좀 배워봤지만, 하나의 시장을 서로 다른 제품이나 마케팅 믹스를 원활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구매자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을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시장을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근데 쉽게 설명드려갖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5천만 이상 되는 국민들이 다 똑같은 동질적인 소비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서울 뭐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지역별로 나눌 수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연령별로 나눌 수 있고 소득 수준별로 나눌 수도 있고 교육 수준별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갖고 세분 시장으로 나누
근데 이거를 이제 국제 마케팅 관점에서, 세계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 시장을 세분화하는 분류 개념으로 국제 시장 세분, 인터내셔널 마켓 세그멘테이션 보면은 말 그대로 국가별로 세분화를 하는 거죠. 국가별로 이제 특징적으로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간 세분화라는 것은 한 국가 안에서도 소비층이 다양하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한 국가에서 다 나누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얼마 정도 이상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 간 세분화다 이렇게 부르고요. 기업의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하는 이유는 마케팅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세분 시장에 보이는 반응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가 있고 국제 마케팅 전략을 조정할 수가 있다. 욕구가 다른 세분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요. 확실한 목표 시장을 설정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적 강점이나 약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세분 시장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성 의류 사이즈가 다양한데 5호 사이즈, 여성 5호 사이즈, 여성 6호 사이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6호 사이즈 옷을 사게 되면은 옷이 좀 큰 편에 속하고 5호 사이즈 옷을 사게 되면은 옷이 좀 타이트하고 작아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크기가 딱 나눠졌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의류 판매 제조업자가 고민을 했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5호 반짜리 사이즈를 새로 개발을 하겠다 해갖고 대히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유사한 집단을 나눠가지고 새로운 틈새 시장을 공략했을 때 우리가 많은 수익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장 세분화를 하려면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기준에는 어떤 게 있나 보면 첫 번째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냐.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장들이 반드시 기업이 수행하는 마케팅 전략에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리적으로 우리가 세분화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경제발전 지표에 따라 가지고 세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EU나 에프타, 1인당 국민소득이나 그 밖의 경제발전 지표를 이용하여 시장을 선정하는 것을 경제발전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적 지표, 정치적 위험이나 국가 위험도 정치체제를 통한 세분화를 통해서 시장 세분화를 할 수가 있고 사회 문화적 지표에 따라 갖고 시장 세분화할 수 있다. 이슬람권 문화라든지 힌두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화적 지표에 따라 갖고 시장 세분화를 할 수가 있고요. 시장 세분화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여러 가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시장을 세분화해야 되는데 1단계에서 1차 목표 집단 중 표준화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시장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2단계에서 CSP Company Sales Potential이 높은 국가를 찾아내고 핵심 성공 요인을 분석한 다음 참조 국가와 비교하여 여러 절차를 수행하는 2단계를 거치고 이러한 1, 2단계를 계속 반복 과정을 하여 목표 시장의 범위에 추가시키거나 나머지 국가를 제외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갖고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하는데 이걸 그림으로 이제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2차적인 목표 시장으로 분류하는 과정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마케팅 전략을 각 시장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모든 국가, 전 세계 국가들 대상으로
다 시장 세분화를 할 수는 없지만 1단계 1차 시장 세분화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지표가 있었죠. 지리적, 경제적, 정치, 사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1차적인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 다음 시장 세분 시장 A, B, C 크게 뭐 이 정도 나누고 이 안에서 2차 시장 세분화를 해갖고 CSP가 높은 기업, 마케팅 성공 요인을 분석해가지고 참조 국가들을 따라가고 비교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제외된 국가가 있고 목표 시장을 선정했으면 여러 단계를 계속해서 2단계와 반복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2차 목표 세분 시장을 결정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분 시장을 만든다, 세그멘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세계 시장을 세분화하는 또 방법 중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통한 시장 세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서는 제품이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같은 단계에 있는 국가별로 묶어주는 걸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제품 수명 주기를 통한 시장 세분화의 유용성은 한 국가에서 얻어진 경험을 비슷한 제품 수명 주기의 단계에 있는 다른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예전에 지금처럼 교통통신이 발달 안 했거나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 제품 수명을 갖고 있던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산에 상륙을 해갖고 유행을 하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련의 그 수명 단계를 거쳐.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세계 시장이 동시에 출시가 된다든지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너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제품 수명 주기가 옛날처럼 이렇게 딱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 제품도 신제품, 혁신제품도 동시에 출시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든 우리나라든 애플이라든지 아이폰 새로 나왔다 그러면 동시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 가지고 세분화를 한다는 것은 요즘에 많이 이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해외 목표 시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목표 시장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타겟팅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앞에서 했잖아요. 그 세그멘테이션을 전부 다 참여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그멘테이션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선택을 하는 이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을 선택한다는 거는 판매 시장 및 생산 기지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 시장과 판매 제품의 생산 지역을 어디에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고, 생산 및 판매 지역을 선택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 글로벌 마켓에서는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판매라든지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디펜던시, 상호 의존성을 갖고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경쟁자와 경쟁 범위를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시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의 진입은 자사와 경쟁 기업의 경쟁 선포, 그러니까 전쟁 선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시장 잠재력, 시장의 경쟁 구조, 잠재적, 그리고 현재의 경쟁 기업과의 자사의 경쟁 우위를 고려해야 되고, 진입에 따른 경쟁 기업의 반응을 고려해야 된다. 글로벌 그 시장 확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봤을 때, 시장 선택을 위해 자사의 범세계적 네트워크와 국제시장의 동태적 변화 과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세계 네트워크를 고려한 생산 및 판매 지역을 선택을 하고, 현재와 미래 시장 간의 상호 연계성의 진전 및 통합 정도와 시장 내 다양화를 고려한 동태적인 시장 선택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투자 지역의 환경 조건과 위험 및 유해 요인의 변화에 주목을 해서 생산 및 판매 지역의 상황별 변화에 따라 전략적 조정이 항상 가능하다는 탄력적 사고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쓸 때 우리가 지역마다 현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탄력적 사고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해외 목표 시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떤 게 있나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시장의 잠재력, 시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를 해당 국가의 시장 규모의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GNP, GDP,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중산층의 규모, 산업화 지수 등 2차 자료를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은 현재의 잠재력 및 미래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투자 지역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목표의 소비에 대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된다. 제품의 소비에 대한. 그 다음에 사업의 용이성과 적합성을 봐야 되는데, 기업은 자국과 근접하거나 언어가 비슷한 국가,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가 많은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구매자 특징이 유사, 동일한 소비자 그룹을 형성할 수가 있다. 유통체제, 제품 및 광고에 대한 규제 정책 등의 마케팅 하부 구조 유사성이 하나의 국가와 같은 특성을 보이므로 기업은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용이성과 적합성이 높은 국가를 우리가 이제 시장 선택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가를 봤을 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매출액과 이익 면에서 중요한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 증대 및 규모의 경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전 세계적 고객에 있어서 모국 시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경쟁 기업의 주력 시장에 진입해갖고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후방 교란 작전을 통한 기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얼마나 이 시장이 중요한가, 매출이 많이 나온가, 매출이 없더라도 앞으로 향후 후방 교란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펼칠 때 중요한 전략 시장 여부가 되는가에 따라 목표 시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갖고 시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비용 최소화보다는 기업 목적에 따라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BMW가 비용만 최소화하려면 멕시코가 아닌 미국의 생산 기지를 선정하고 소비자들의 국가 이미지 등을 우리가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회사의 전략적 동기, 판매 시장이 목적인가 혹은 수출 생산이 목적인가에 따라 시장 선택의 조건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용적 측면에서 생산 원가를 최소화하는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노동력, 투입 원자재, 기술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이들 자원의 이동에 따른 비용, 운송비용, 세금까지도 고려한 비용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해외 목표 시장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과 불확실성, 투자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 현지 소비자들과 경쟁 대상 기업, 정부의 규제나 입법 활동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위험 정도와 수익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장을 선택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경쟁 환경을 고려해 갖고 해외 목표 시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경쟁 환경은 산업 구조와 경쟁자의 전략이 진입 지역 선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산업 구조는 자사 상품의 특성이 소수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산업이나 주된 경쟁자의 반응을 예상하여 진입을 선정해야 된다. 해당 산업의 경쟁 정도가 국가별로 제한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해당 국가의 기업의 전략적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과점 산업인지 완전 경쟁 산업인지 여러 가지 우리가 구성 요소들, 산업의 구조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뭐 반도체 산업,
호텔 산업, 바이오 산업, 뭐 4차 산업, 산업들별로 다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 환경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다음 경쟁자의 전략적 반응도 봐야 되는데 주된 경쟁 기업들의 확장 전략을 고려해보고 경쟁자의 전략적 반응을 고려한 동태적인 진입 시장의 선택이 요구된다. 동태적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을 고려하는 걸 우리가 동태적인 내용을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